조선 광해군 5년 1613년 가을, 허준의 진료소에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습니다. 일을 하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허준은 농부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속에 피가 부족합니다. 피가 부족하니 기운도 함께 떨어진 것입니다. 농부가 물었습니다. 피가 부족하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준이 답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 가지가 흐릅니다. 기운과 피와 물입니다. 이 셋이 잘 흘러야 건강합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을 펼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기와 피와 물 때문이다. 기운이 흐르고 피가 돌고 물이 적셔준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막히면 병이 생긴다. 허준에게 기운과 피와 물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기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운이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기운은 사람을 살게 하는 근본이다. 기운이 있으면 살고 기운이 없으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운은 어디서 나올까요? 허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기운이 있고 음식과 공기에서 얻는 기운이 있다. 태어날 때 받은 기운은 평생 쓰는 것이고 매일 얻는 기운은 날마다 보충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허준이 선조께 아뢰기를 선천의 기운은 아껴 써야 하고 후천의 기운은 잘 보충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운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허준은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운이 있어야 손발을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다. 둘째,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기운이 있어야 체온이 유지된다. 기운이 없으면 손발이 차갑다. 셋째, 몸을 지킵니다. 기운이 튼튼해야 병균이 침범하지 못한다. 넷째,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기운이 있어야 밥을 먹고 소화할 수 있다. 다섯째, 피와 물을 흐르게 합니다. 기운이 피를 밀어주고 물을 돌게 한다. 기운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동의보감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운이 부족하면 말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다. 조금만 일해도 숨이 차고 땀이 많이 난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식욕이 없어진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추위를 많이 탄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관리가 과로로 기운이 떨어져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다. 내의가 진찰하고 기운을 보하는 약을 주었다. 인삼과 황기를 달여 먹게 하니 한 달 후 기운이 회복되었다. 기운을 보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허준은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잘 먹어야 한다. 쌀밥, 찹쌀, 대추가 기운을 만든다. 둘째, 잘 쉬어야 한다. 일찍 자고 충분히 자야 기운이 생긴다. 셋째, 깊게 숨 쉬어야 한다.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면 기운이 충만해진다. 넷째,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화를 내면 기운이 흩어진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경고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빠진다. 생각을 많이 해도 기운이 빠진다. 욕심을 많이 부려도 기운이 빠진다. 그러므로 말을 아끼고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줄여야 기운이 보존된다. 조선시대 의학서 제중신편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선비가 과거 공부로 기운이 떨어져 늘 피곤했다. 의원이 보니 말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였다. 말을 줄이고 명상하게 했더니 한 달 만에 기운이 돌아왔다. 다음은 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란 무엇일까요? 온몸을 돌며 영양을 공급하는 붉은 액체입니다. 동의보감에는 피는 기운의 어머니다. 피가 있어야 기운이 붙어 다닐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허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장과 위장에서 음식을 소화하면 그 정수가 피가 된다. 그 피가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퍼진다.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피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허준은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영양을 나른다. 피가 온몸을 돌며 음식에 영양을 전달한다. 둘째, 몸을 적신다. 피가 있어야 살이 윤기나고 피부가 촉촉하다. 셋째, 정신을 안정시킨다. 피가 충분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잠을 잘 잔다. 피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가 부족하면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하얗다. 손발톱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진다. 어지럽고 눈이 침침하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꿈을 많이 꾼다.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중전께서 출산 후 얼굴이 창백하고 어지러우셨다. 내이가 피가 부족한 것이라 진단하고 피를 보하는 약을 올렸다. 대추, 당귀를 달여 드시게 하니 점차 나으셨다. 피를 보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허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검붉은 음식을 먹어라. 대추, 포도, 시금치, 간이 피를 만든다. 둘째, 충분히 쉬어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피를 저장하는 시간이니 반드시 자야 한다. 셋째, 눈을 혹사하지 마라. 눈을 오래 쓰면 피가 소모된다. 넷째, 여자는 생리 후 피를 보충해야 한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피를 보충할 때는 갑자기 많이 먹지 말라. 조금씩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피를 탁하게 만드니 피한다. 의림차료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출산 후 피가 부족하여 늘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의원이 매일 대추 10개와 검은 깨 1숟가락을 먹게 했다. 석 달을 꾸준히 먹으니 얼굴에 혈색이 돌고 증상이 사라졌다. 다음은 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만이 아닙니다. 몸속의 모든 액체를 말합니다. 침, 땀, 눈물, 콧물, 소변 등 모든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물은 온몸을 적셔주고 윤택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허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장과 위장에서 음식을 소화하면 맑은 액체가 나온다. 그것이 온몸으로 퍼져 각 부위를 적셔준다. 또한 마시는 물과 과일의 수분도 몸에 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허준은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몸을 촉촉하게 한다. 물이 있어야 입안이 촉촉하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다. 둘째,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 물이 관절을 적셔주어 움직임이 부드럽다. 셋째, 노폐물을 배출한다. 물이 있어야 소변과 땀으로 독소가 나간다. 넷째, 열을 식힌다. 물이 있어야 몸의 열이 조절된다. 물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동의보감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입이 마르고 목이 타며 피부가 거칠다. 변비가 생기고 소변이 노랗고 적다. 손발바닥에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다. 밤에 식은 땀이 난다. 성호사설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선비가 책을 많이 읽어 밤을 자주 새웠다. 그러다 보니 입이 마르고 목이 아팠다. 동의보감을 보고 물이 부족한 것임을 알았다. 매일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일찍 자니 증상이 나았다. 물을 보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허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셔라.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셔라. 따뜻한 물이 좋다. 둘째, 과일을 먹어라. 배, 수박, 참외가 물을 만든다. 셋째, 충분히 자라. 밤에 자는 동안 물이 보충된다. 넷째, 맵고 짠 음식을 줄여라. 이런 음식은 물을 소모시킨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찬물을 급하게 많이 마시면 비장과 위장을 상한다. 물은 따뜻하게 하여 천천히 마셔야 한다. 또한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가 안 된다. 이제 기운과 피와 물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운과 피와 물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 기운이 피를 밀어주고 피가 물을 만들며 물이 기운을 식혀준다. 셋 중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나머지도 함께 문제가 된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허준이 상감께 아뢰기를 기운과 피와 물은 마치 하늘과 땅과 사람처럼 서로 의지한다고 하였다. 하나만 다스려서는 안 되고 함께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운이 부족하고 피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기운과 피가 모두 부족하면 얼굴이 누렇고 말하기 싫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럽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허준은 기운과 피를 함께 보해야 한다. 인삼, 황기로 기운을 보하고 당귀, 대추로 피를 보한다고 했습니다. 기운은 있는데 피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운은 있어 답답하고 조급한데 피가 부족하여 어지럽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경우 피만 보충하면 된다. 피를 보하는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중심편을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장사치가 늘 바쁘게 일하며 밥을 제때 못 먹었다. 기운은 있어 계속 일했지만 피가 부족하여 점점 야위고 어지러워졌다. 의원이 일을 줄이고 밥을 잘 먹게 했더니 살이 오르고 건강해졌다. 피는 있는데 기운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가 충분하여 얼굴에 혈색은 있는데 기운이 없어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 이런 경우 기운만 보충하면 된다. 기운을 보하는 음식을 먹고 깊은 호흡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몸이 붓고 소변이 시원치 않으며 가래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허준은 물을 빼내야 한다. 팥, 율무, 옥수수 수염을 달여 먹으면 소변이 잘 나와 부기가 빠진다고 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며 피부가 거칠다. 이런 경우 물을 보충해야 한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과일을 먹으며 맵고 짠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림처류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변비로 고생했는데 물이 부족한 것이었다. 의원이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게 하고 배와 꿀을 먹게 했더니 변비가 나았다. 허준은 계절에 따라 기운과 피와 물을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간에 피가 왕성하니 피를 보하고 여름에는 땀으로 물이 빠지니 물을 보충하며 가을에는 건조하여 물이 마르니 물을 보하고 겨울에는 기운이 안으로 모이니 기운을 아껴야 한다. 봄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봄에는 새싹처럼 기운이 위로 올라간다. 이때 과로하면 피가 손상되니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봄나물, 미나리를 먹어 피를 보충한다. 여름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물이 부족해진다. 수박, 참외를 먹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하지만 너무 찬 것은 피해야 한다. 가을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을에는 건조하여 물이 마른다. 배, 도라지를 먹어 물을 보충한다. 맵고 건조한 음식은 피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에는 기운이 안으로 숨는다. 기운을 아끼고 일찍 자며 늦게 일어나야 한다. 따뜻한 음식을 먹어 기운을 보존한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준이 궁중 여인들에게 계절별 양생법을 가르쳤다. 봄에는 대추차를, 여름에는 수박을, 가을에는 배를, 겨울에는 인삼차를 권했다고 한다. 허준은 나이에 따라서도 기운과 피와 물의 상태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기운과 피와 물이 모두 왕성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차 줄어든다. 40세부터는 물이 줄고 50세부터는 피가 줄고 60세부터는 기운이 줄어든다. 그래서 나이별로 관리법이 다릅니다. 동의보감에는 40세부터는 물을 보충하라.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과일을 먹어라. 50세부터는 피를 보충하라. 대추, 당귀를 자주 먹어라. 60세부터는 기운을 아껴라. 말을 줄이고 일찍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호사설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60세부터 동의보감의 가르침을 따르셨다. 말을 아끼고 일찍 주무시며 인삼차를 드셨다. 덕분에 80세가 넘도록 정정하셨다.
허주는 남자와 여자도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기운이 중요하고 여자는 피가 중요하다. 남자는 기운을 아끼고 여자는 피를 보해야 한다. 남자가 조심할 것은 무엇일까요? 동의보감에는 남자는 말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쓰고 욕심을 부려 기운이 빠지기 쉽다. 기운을 아끼려면 말을 줄이고 무리하지 말며 욕심을 비워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조심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자는 생리로 피를 잃고 출산으로 피를 많이 쓴다. 피를 보충하려면 대추, 시금치를 자주 먹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 조서망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후궁이 출산 후 몸조리를 할 때 내이가 매일 미역국과 대추차를 올렸다. 이는 피를 보충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허주는 기운과 피와 물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먼저 자신의 증상을 살펴라. 피곤하고 말하기 싫으면 기운이 부족한 것이다. 어지럽고 얼굴이 창백하면 피가 부족한 것이다. 입이 마르고 변비가 있으면 물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혀를 거울로 보라. 혀가 창백하면 피가 부족하고 혀가 붉고 건조하면 물이 부족하다. 혀에 힘이 없으면 기운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자가관리법도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상태를 살펴라. 피곤하면 그날은 쉬어라. 입이 마르면 물을 자주 마셔라. 어지러우면 대추를 먹어라.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대처하라. 허준의 기운과 피와 물에 대한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운과 피와 물이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고 한쪽이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병든다.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딱 알맞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은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운과 피와 물. 이것들이 잘 흐르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피곤하면 쉬고, 어지러우면 대추를 먹고, 입이 마르면 물을 마시세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대처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상 건강 역사록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운과 피와 물이 조화롭게 흐르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허준이 남긴 기열진에게 지혜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